Today I will present my presentation on the preservation. 자,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양 문화 가치 보존 및 지역 사회 화합 촉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의 북부 지역에서의 고래 숭배 축배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 간단하게 고래 숭배 축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는 인간의 문화적인, 정신적인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까옹 축제는 가장 전형적이고 규모가 큰 어촌 공동체의 연례 축제입니다. 대대로 전승되어 온 축제로 베트남에 있어서의 공동체, 해안마을 공동체의 정신적인 삶, 신앙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까옹 축제는 바다에 대한 원 사료를 제공하겠다고 생각하고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섬의 주권은 무엇인지, 베트남의 여러 세대가 바다와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 축제는 또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친 문화적인 다양성을 보여주고 인간의 창의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까옹 축제는 두 공동체에 의해서 복구되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오랫동안 보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까옹 축제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 무형 문화유산으로서의 승인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저는 축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해양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했고요. 그 공동체가 어떻게 결속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옹 축제는 신성한 세속적인 축하의 기간을 두면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또 정체성, 연속성을 기리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축제와 관련되어 있는 전통적인 지식은 대대로 전승되어 옵니다. 문화적인 관습이라든가 습관, 의례, 믿음, 종교, 속담, 노래 같은 것을 매개로 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문화 교류를 통해서 풍부해지고요. 문화 접변을 통해서 풍부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민 세대들의 풍부한 창의력과 문화적인 다양성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축제의 가치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민들의 정신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영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제는 어회 생산 주기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 표현입니다. 그리고 각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축제 깃발도 날리고요. 팔랑퀸이라든가 그리고 또 행렬 의상들도 준비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 어촌이 가지고 있는 시각 예술이라든가 독특한 특징들이 주요한 헌납 대상인 곡물로 제2상 바쳐지게 되는 신성한 봉헌 용선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힘을 시뮬레이션 시켜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희생제를 다 바치고요. 또 풍요로운 삶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같은 영적인 측면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서 독특함이라든가 문화적인 종교적인 삶 같은 게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어민들은 어로에 그때는 종사하지 않게 되고요. 현지인들 중에서 다른 성에 살고 있는 고향인 현지 주민들은요, 귀향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어촌 주민들이 가지고 영적인 신념을 다 대표한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요. 사람과 문화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어떤 지리적인 위치라든가 거주지 지형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세기에 거쳐서
바다에서 오는 자연적인 위험들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재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응로크 공동체는 생계를 위해서 언제나 바다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어로 공동체는 점차적으로 축제, 신념, 관습, 공연 예술, 사찰, 사당 건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영되는 생활 문화 공간을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신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곡물들을 바치고요,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까옹 축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중심적으로는 용선 봉헌을 들 수 있는데요. 용선이 가장 중요한 상징이고요.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로 공동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용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봉헌될 용선을 다 만든 다음에요. 사람들은 이 배에 눈을 붙이게 됩니다. 어민들은 마치 이 용선은 눈이 있어야만 바다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인간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용선에 눈이 붙여지면은 그것은 그 용선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제단 그리고 이 용선을요 예배 의식을 했던 장소에서 희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해신에 대한 희생은요, 전통적인 의상을 따라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보통 이 의식들은 어민들이 진행하게 되고 시기 끝난 다음에 이 용신을 바닷가에서 불태워서 사람들의 소원을 해신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축제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힘을 보여주고 결속력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 축제는 특정 지역사회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독특한 뉘앙스를 가지게 됩니다. 현지 지역사회에서는 축제와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 그리고 스타일 측면에서 자신들의 영적인 문화적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또한 이 축제는요, 어떠한 희생제가 바쳐지는지, 곡물은 무엇인지, 의상은 어떤지, 그리고 또 가마, 팔랑크는 어떤 것들을 쓰는지, 또 깃발은 어떤 것을 쓰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하겠습니다. 까옹 축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존중되고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까옹 축제는 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 공동체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록의 어민들은 같은 생활 지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자연 천연 자원을 사용하고요. 해양에서 나오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결속되는 것입니다. 전통 축제의 환경은 기본적으로 그 마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는 전통적인 문화적인 요소를 보존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전통적인 문화적인 요소들은 공동체의 발전에 있어서 이를 위해서 만들어지고요, 설계되고 완성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축제가 중지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제가 새롭게 복구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과거 문서들을 살펴보고요. 또 원로들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새롭게 회복되고 갱신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적 가치 그리고 각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문화적인 특징을 존중하는 방법이고요.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고 그 조국에 대한 그리고 또 마을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해상에서의 경험이라든가 그 지식, 전통적인 부분들을 전승한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 축제는 공동체에서의 자발적인 요구가 있었을 때 나타나게 되고 존재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지역 주민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정신적인, 문화적인 가치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데 필요합니다. 교육의 형태를 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윤리적 가치를 다음 세대에 특별한 방식으로 전수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이 용선이 작고 단순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화려하게 외양이 변했습니다. 대나무를 처음 사용해서요, 그 보트의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카드보드, 판지로 대나무 돗자리를 깔고 나서 그 위에 덮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만듭니다.
이 그 용선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마늘에서 그 재능 있는, 그 덕망 있는 장인들을 선발합니다. 이 장인들이 여러 소그룹으로 나뉘어서 작업합니다. 그룹별 리더가 있어서 사람들의 작업을 관리하고 정돈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치는 문화 보존, 전승은 까옹 축제를 통해서 촉진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전통 그 지식, 예를 들어서 용선 만들기라든가 금기를 지키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전승할 수 있습니다. 또 노래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의식, 의례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게임들을 이렇게 보존하고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노인들은 청년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보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금기는 반드시 피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들 공동체 문화를 보존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축제의 한 요소로서는요,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까옹 축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의식에 해당하는 부분과 또 축제 놀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식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겠죠. 바다에서의 어민들의 안전을 기원하고요, 공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축제에서의 놀이 활동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민속 놀이 게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오징어 낚시라든가 그물 낚시들을 형상화한 어로의 삶을 포함하고 있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용선은 해변으로 옮겨졌어요. 그 소원을 비는 의미로 사람들이 태워버리게 됩니다. 이전에는 축제, 용선 축제는 어민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다양한 어로에 종사하고 있고 또 이러한 국가적인 그 전통, 레거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다양한 직업과 지역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소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까옹 축제는요, 단순한 축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회와 그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까옹 축제의 특징은 신성함과 복잡성과 공동체 정신이 다 들어 있습니다. 까옹 축제는 다양한 전통적인 개념과 지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 간에서의 결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그 축제의 규모를 보시면 이 규모는 팬데믹에 의해서나 내지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발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